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이 징계위 소식 다뤄야죠. 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의결이 이루어진 시간이 오늘 새벽 4시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심의를 시작했으니까 무려 17시간 30분에 걸친 긴 회의였고요. 예. 그래서 징계위 측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특히 갑자기 1시간 주면서 최후 변론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저녁 7시 반에 증인신문 다 끝난 다음에 네, 다음 기일을 좀 잡아달라. 예. 3차 기일을 잡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 갑자기 오늘 마무리를 짓겠다. 1시간 후에 최후 변론을 해라. 그렇게 최후 통보를 의견 받았다는 진술을 1시간 뒤에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윤 총장 결국- 측에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네, 된 거군요. 그래서 최후 변론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어쨌든 이 결정에 따라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고 이 기간 동안 당연히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의 징계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서 곧바로 집행 정지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수위 징계가 나오든 높은 수위 징계가 나오든 다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 4시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려 17시간 30분 동안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 그 새벽 4시에 징계위원장이 회의실을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일문일답을 했어요. 몇 분 동안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듣고 오죠.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정직 2개월로 났습니다. 그 윤 총장 측에서 최후 어쨌든 진술을 한다는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어떤 이유인가요?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배우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고.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건가요? 예예. 만장일치인 4명 모두 같은 의견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그 양정을 정했습니다.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4개 정도 인정했습니다. 법관 사찰, 채널 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불문으로 한 게 이제 언론사주 부적절한 만남은 불문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좀 정리해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만장일치라고 했습니다만 요 뒤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말이 조금 달라요. 과반수를 넘겼고 그 의견들 중에 제일 낮은 수위의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정말 정직 2개월로 모두가 뜻을 맞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혐의 중에 몇 개가 인정됐나요? 라는 것에 대해선 4개가 인정됐습니다. 4개 중에 1개는 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문이란 건 여러분 그 일종의 기소유예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언론사주 미팅, 언론사주와 만남 건은 불문에 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개가 인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김준일 기자. 예. 정직 2개월. 여러 가지 관측 중에 해임, 정직 6개월, 3개월, 30 있었습니다만 2개월은 흔치 않았거든요. 예, 이제 정직이 3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 다 나올 수 있죠. 가능은 합니다만. 예, 예. 그래도 관측했던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관측했던 사람은 별로 없죠. 왜 그래서 2개월이 예상보다 났을까요? 좀 낮아졌다라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주목을 받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어떤 판례까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예. 이 정도 사안으로 이를테면은 해임이나
뭐 아니면 뭐 정직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받은 사례가 있냐라고 봤을 때 흔치 않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전례가 없는데 이 정도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분명히 재판으로 갈 텐데. 예, 재판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의 절차적 정당성도 따지고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도 네. 재판부가 어느 정도 볼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근거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딸이 되고 그래서 그 후문을 들어보면은 내부적으로 아까 전에 뭐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대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해임부터 정직까지 내부적으로 매우 치열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해임,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양정일치가 안 돼서 토론을 계속했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 토론 과정이 길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라고 하는 거는 징계를 내리는 건 만장일치. 근데 몇 개월을 정직을 할지 해임할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은 징계위원들이 정치적인 어느 뭐 이런 파장까지 좀 고려를 해서 지금 2개월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 12시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4시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진통이 극심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진통의 결과로 이제 합의가 된 것이 정직 2개월인데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결과고요. 이게 정직이라는 게 일단 중징계인 것은 사실이죠. 네네. 그렇지만 처음에 해임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후퇴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6가지 문제를 가지고 징계위가 열렸는데 네. 그 중에 3가지, 그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또 정치적 중립 위반 이 정도가 받아들여졌고 한 가지 언론사주 만나면 불문 결정됐고 그래서 혐의의 절반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높게 나오긴 어려웠다. 처음 얘기했던 해임까지 가긴 어려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이겼다기보다는 쌍방이 다 손해를 보게 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 총장은 당장 이제 수사 지휘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네. 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러네요. 법무부는 또 이제 여론 악화까지 무릅쓰면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끝내는 윤 총장을 내보내지 못하고 2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게 됐거든요. 아, 양쪽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죠.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우리 유창수 PD는 해석을 하고 김준일 기자. 예. 증인을 8명을 다 불렀는데 5명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8명 중에 5명인데 누가 안 나왔냐면은 이성윤 지검장하고 정진웅 차장검사가 안 나왔고요. 원래 나오기로 했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네. 서면으로 그러니까 진술서로 이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성윤 지검장하고 정진웅 검사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미 여기서 말씀을 얘기하셨죠. 드렸어요. 예, 왜냐면은 나와서 질문 받으면은 별로 윤 총장한테 오히려 유리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응답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어떤 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심재철 국장이 좀 의외였어요. 네. 심재철 국장은 원래 징계위원회가 불러서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한 그러니까 거였거든요.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아니고 예. 징계위원회 쪽에서 나와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서면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첫 회의 때 징계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 다 참여를 해서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고 빠졌죠. 근데 또 증인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나중에 향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판사도 하고 증인도 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되는 거 것들을 아니냐. 1인 다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검사 징계법인데 이게 사실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 하거든요. 네. 그럼 위증죄도 있습니다. 위증죄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가 위증죄로 지금 뭐 기소가 되거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 그런데 이게 600페이지 정도 굉장히 분량이 600페이지는 아니고 상당히 분량이 방대해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 측이 이거 다 검토하고 질의를 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는데 안 줬거든요. 그 600페이지는 심재철 국장이 낸 게 600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정화 검사가 600페이지를 가져왔대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총장 측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자, 그 600페이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다시 하자면 증인들 중에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은 왜 이 8명 중에 한 반 정도는 추미애 장관 측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거라고들 예상했었고 반 정도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거라고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거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지금 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윤 총장 측에 이제 유리한 증인이다라고 보는 증인들은 다 나왔는데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막
600페이지씩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면서요. 네,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에 600페이지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죠. 이번 징계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예. 징계가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정화 검사는 이제 감찰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징계위가 증인들이 제출한 이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 하는 게 윤 총장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요. 싸웠는데 읽어보지 않더라. 예, 읽어보기는커녕 변호인에게 읽어보라고 주더라. 그쪽 변호인한테. 예, 그 변호인 측에 유리한 자료인데 변호인이 읽어보라고 주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였고요. 사실 뭐 이걸 다 읽어보았다면은 오늘 새벽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시간이 부족한데 밀어붙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600페이지에 새롭게 우리가 처음 보는 사실도 많으니 이걸 다 읽어보고 3차 기일을 잡자라고 했는데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들 뭐 다 읽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 변론까지도 무산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정한중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끝내게 됐네요. 이제 오래 하셨네 이렇게 했더니 코로나로 국민들이 많이 극심한 제 피로를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더 끌지 않고 오늘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늦게까지 회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의 문제인데 일단 윤 총장이 집행정지 이 신청 일종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것도 낼 것 같고 또 취소 소송, 본안 소송도 낼 것 같고 투 트랙으로 소송을 낼 것 같죠. 예, 뭐 이미 다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진행한 것이 이미 불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를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이미 방침을 밝힌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송이 지금 한 4개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가 돼서 각종 소송전으로 지금 뭐 헌재 위헌 소송도 있고요. 뭐 효력 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총 6개가 되니까 상당히 지리한 법정 싸움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 장관이 이 대통령한테 재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제청을 할 것 같고 대통령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겠죠. 예.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윤 총장이 예. 징계가 효력이 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이 있는 건데 네.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대통령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는 결과가 돼요. 그것도 가처분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가가 나오고 곧바로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상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우스운 꼴이 되죠. 예, 예. 좀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예. 법원의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이 다른.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내려진다면은 뭐 이번 정직 2개월도 중징계이긴 하지만 뭐 해임이라든지 이 결정이 내려진다면은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직 2개월이라면은 법원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정직 2개월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결정을 뒤집는 게 뭐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 혼란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인용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직 2개월이면은 네. 윤 총장에게 특별히 큰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기각할 수도 있다. 정직 2개월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좀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하나 주목할 게 2013년 12월 31일에 윤석열 검사가 정직 1개월 받은 게 있는데 딱 7년이 지나서 좀 정직 2개월 받았어요. 그 댓글 수사로요? 그때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상부 결재 안 받았다고 당시에 징계를 주도한 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됐고요. 그때 정직 1개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2번 정직받은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